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학개로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그 어마어마한 대부를 가지고 있었던 신라의 왕이었던 지증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따르면 지증왕은 굉장히 기골이 크고 장대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증왕은 신라의 제22대 왕입니다. 전임자가 후사가 없이 사망한 육촌이었던 소지마립간의 뒤를 이어서 죽이라 하였고 64세 당시의 고령으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지증왕이었습니다. 지증왕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게 커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걸로 특히 그래서 좀 흉해. 유명하잖아요, 그죠?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의 거기는 굉장히 커서 그 길이가 무려 한자 5치, 뭐 지금으로 치면 약 거의 한 40cm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무기 아닌가, 뭐 핵무기 아닙니까 이 정도. 흉해서 슬퍼. 아무튼 아버지는 습보 갈문왕이었고 아들은 그 유명한 버풍왕입니다. 그 신라의 불국사를 어머니가 원해서 만들었던 그 버풍왕, 그 유명한 버풍왕인데 업적이 대단하죠. 불교를 공인해서 신라 전국의 장려함으로써 통치체제를 개혁하였고 신라의 국민사상을 통일시킨 명군으로 평가받고, 또 신라의 문헌상으로는 최초의 연호인 건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건 그 나라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그런 국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황제국, 제후국, 아무튼 강력한 중앙 집권하던 국가만이 연호를 사용하였죠. 보통 제국에서.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였고 백관의 공복을 훈관별로 지정하는 등 왕권 확립에 힘을 기울였고 중국식의 시호를 최초로 받은 그런 신라의 군주로 평가받는데, 조선으로 치면 뭐 태종 이방원이나 그의 아들 뭐 세종대왕, 뭐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증왕 또는 지증마립간이라고 하는데, 원래 신라는 지증왕 때부터 왕이란 칭호를 사용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보통 마립간, 뭐 거서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달랐습니다. 지방 통치 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고 영토 확장에도 굉장히 힘썼다고 합니다.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지증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재위 시에 신라라는 국호로 그때부터 이제 확정이 딱 된 거죠. 왕의 호칭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바로 당시 신라의 발전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502년에는 순장법을 금지하고 농사를 장려하였고 소를 길러서 땅을 갈게 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서 나오는 그 이사부 장군 있죠. 512년, 그러니까 지증왕 13년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였던 그 우상국을 정벌해서 신라 땅으로 편입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일단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한국 고대 사회부터 이어지던 순장 풍습을 없앤 최초의 왕인데, 이 순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진짜 개처럼 일하고 부려먹다가 죽으니까 산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이런 잔인한 법을, 그 당시 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잔인한 법을 최초로 없앤 왕이 솔직히 뭐 다른 업적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로도 지증왕은 진짜 칭찬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삼국사기에 빠진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해서 이련이 저술한 책인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임금의 음경의 길이는 한자 5치, 약 40cm나 되었는데 이 음경이 너무 큰 탓에 그 아내를 좀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경이 너무 큰 탓에 처녀들은 그 물건을 받아내려다가 너무 아파서 뭐 울며 도망간 일이 굉장히 많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의상 뭐 띵동이라 할까요? 거시기? 하지마! 그냥 뭐 거기라 할게요. 거기. 그의 거기가 굉장히 커서 그래서 좀 흉해. 그 길이가 한자 5치, 약 40c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녀나 뭐 왕족, 귀족의 딸 중에서 적당한 여인을 쫙 물색해서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비가 될 여성을 찾으러 다니던 중에서 경주 남산의 연못에 큰 똥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 큰 똥의 주인이 만약에 여성이라면 왕을 감당할 것이라고 보고 수소문을 합니다. 수소문 끝에
이찬, 박등원의 딸인 것을 확인했고 이 여성의 키가 7자 5치 말했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 아무튼 뭐 기록이니까. 이에 신하들이 박등원의 딸을 간택하여 왕비로 드리는데 그가 연재 부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의 다른 기록에서는 박등원이 아니고 모량 부대인의 딸이다. 이런 이제 기록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솔직히 맞는 사이즈가 있을까요, 이게? 이 정도면 거의 뭐 야구 배트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 내부자들 보면 그 이경영이 그 꽃 한 줄 이렇게 딱 많은데, 야, 이 정도면 거의 회식 저기 멀리까지도 이거 다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어마무시한 무기가 맞다니. 진짜 7자 5치면 180 정도가 되는 키인데 220cm는 좀 과장된 것 같고 삼국시대 무덤에서 나온 남성 인골의 평균 키가 165cm. 솔직히 일본 X발이들이나 뭐 중국 X들보다는 굉장히 컸습니다. 한반도가 좀 잘생기고 165cm인 것을 감안하면 야 진짜 이거는 천생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맞았나봐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러시아의 이런 라스푸틴의 이제 거기처럼 30cm짜리가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뭐 확인이나 증명이 가능한데 진짜 지징왕의 그 물건은 그 40cm가 정말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죠. 연재 부인의 키가 7자 5치에 대해서는 한 자를 만약에 30cm라고 한다면 약 225cm가 솔직히 현대에도 그러니까 거인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이런 키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약간 의심이 되는데 거의 뭐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한자를 만약에 18cm로 가정하면 135cm인데 이 경우는 아무리 고대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큰 키가 아닙니다. 당시 한척이라고 언급되던 물건이 23.7cm였던 적이 있으니까 척의 길이를 만약에 23에서 반올림에서 24cm로 적용을 하면 173에서 한 180까지 나옵니다. 180이나 뭐 175 이상이면 거의 뭐 모델 키죠, 지금 기준에서도, 그죠? 이 키는 거의 고대를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 가능한 키이면서도 동시에 솔직히 당시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런 키인 것이기 때문에 뭐 앞뒤가 좀 들어맞습니다. 요 정도 키면 대충 170에서 180cm 정도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뭐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당대 뭐 학자들이 지징왕의 그런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물건의 크기를 뭐 과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징왕은 왕족의 반계일족이어서 반계혈통이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게 표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1500년 전 삼국시대의 남성의 키가 180cm인 게 경주에서 발굴이 되었는데 그 문무왕 비문에서도 나오죠. 삼국 통일을 했던 문무왕 비문에서도 신라의 정통성은 우리는 투칸의 후예다, 즉 흉노의 후예라고 적은 것을 보면 당시 신라는 지배계층에서는 거의 백인에 가깝다는 설도 솔직히 과장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뭐 이건 너무 뭐 과해서 뭐 그닥 뭐 부럽지는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